네, 안녕하세요. 고삼석TV 미래를 읽어주는 남자 미남 고삼석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과 개인정보 침해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고삼석TV에서는 PC와 인터넷의 보급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사회 문제죠. 인터넷 중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컴퓨터와 인터넷 중독을 넘어서 최근에는 스마트폰 중독처럼 디지털 기기에 대한 의존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중독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 젊은 층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인터넷 중독,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넷 중독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게임 중독은 명확히 국제보건기구 등에 의해서 질병 기호가 부여된 질병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인터넷 중독은 의료계에서 명확하게 질병으로 분류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면서 의료계뿐만 아니라 정부나 정책적인 측면에서 많은 관심과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의학계에서는 인터넷 중독을 컴퓨터 사용자가 지나치고 과도하게 인터넷에 접속하고 탐닉하여 심각한 정치적, 신체적, 사회적 지장을 받는 상태,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초래되는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지나치게 몰입하고 탐닉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알코올 중독이나 약물 중독처럼 의존성과 내성, 그리고 금단 현상과 사회적 장애가 발생할 때 인터넷 중독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성이란 인터넷을 사용하는 시간이 계속 길어지고 오래 사용해도 만족을 얻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금단 현상이라는 것은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으면 초조하거나 불안해지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고 치료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인터넷 중독이 발생할까요? 첫째, 인터넷 자체의 매력입니다. 현실에서 충족하지 못한 심리적인 욕구를 인터넷 공간에서는 마음껏 충족할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만 클릭을 하게 되면 자신의 의지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어디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자기 만족도가 대단히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현실보다는 사이버 공간을 더 편안하게 느낍니다. 두 번째로 인터넷이 현실 도피의 통로로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재미가 없습니다. 학교 생활이나 직장 생활은 무리하고 힘들기까지 합니다. 또한 우리의 미래는 대단히 불확실하죠. 그러나 인터넷 세상은 호기심을 자극하고 충족시켜줍니다. 특히 게임은 욕구를 표출하고 충족하면서 게임을 하는 동안 현실을 잊게 됩니다. 네, 바로 중독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대인관계의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인터넷 중독 원인 또한 이러한 익명성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공간에서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억압된 감정이나 생각을 제약 없이 표출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터넷에 악성 댓글을 다는 경우입니다. 바로 익명성에 기대어서 악성 댓글을 다는 것입니다. 특히 청소년들은 사이버 공간 속에서 캐릭터에 대한 강한 애착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게임이나 SNS, 동영상 등에 더욱 깊게 빠져드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발견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인터넷 중독이 왜 문제이고 인터넷 중독으로 인한 후유증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생활 습관과 태도의 변화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심야에 컴퓨터를 그리고 인터넷을 오래 사용하다 보면은 잠을 설치거나 또는 밤낮이 바뀌는 그러한 이제 현상이 나타납니다. 또한 인터넷 이용을 즐겨하다 보면 운동과 같은 신체적인 활동을 멀리하게 됩니다. 감정 조절이 쉽지 않은 어린이나 이제 청소년의 경우는 인터넷 중독이 될 경우 갑자기 짜증을 많이 낸다거나 성격이 급해진다거나 또 그리고 화를 자주 내는 그러한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터넷 중독은 직장 생활을 비롯한 사회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컴퓨터와 인터넷을 과도하게 사용하게 되면 정작 자신에게 중요한 일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학업, 그리고 직장에 다니는 직장인들 같은 경우 본업을 소홀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성적이 떨어진다거나 또 직장에서 성과가 부진하는 그러한 결과로도 나타나게 됩니다. 인터넷에 중독된 사람들의 이제 공통점은 사회생활에 대단히 소극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피하게 되면서 스스로 고립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아주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도 피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한 어려움도 많이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최근에 디지털 디톡스라는 그러한 이제 용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터넷 중독을 해소하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알코올 중독이나 약물 중독 같은 다른 중독증은 그것들을 완전히 끊는 방법 외에는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상생활과 사회, 직장 생활에서 필수 도구로 자리를 잡은 컴퓨터와 인터넷은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중독의 경우는 이러한 컴퓨터나 인터넷 그리고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조금씩 그러한 사용 시간을 줄인다거나 중독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전문가들은 인터넷 접속과 사용 시간을 기록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언제 접속하고 얼마만큼 사용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그것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 번 접속해서 사용할 경우 일정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 내에 사용하고 이제 중단하는 경우도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목적이 없는 웹서핑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많은 분들께서 심심하다고 해서 인터넷을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학업이나 업무상 본인이 먼저 해야 될 일들을 마친 후에 인터넷을 활용한다거나 컴퓨터를 활용해서 여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본업과 다른 업무, 즉 인터넷을 활용하는 그러한 일에 경중, 선호를 늘 잘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과 컴퓨터를 사용하는 시간 외에 독서라든가 운동과 같은 취미 활동 그리고 대체 활동들을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의 한 줄 이야기입니다. 컴퓨터와 인터넷 잠시 오프하세요. 네, 지금까지 고삼적TV 미래를 읽어주는 남자 미남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